안녕하십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 2주차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과 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구성 요소와 또 실행 계획, 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개념적으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을 이탈하는 행동과 또 다른 사람을 뭐 때리거나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공격하는 행동, 또 자해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누가 어디에서 뭐 이런 행동은 이제 문제 행동으로 우리가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뭐 딱 척 보면 척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 맥락이라든지 또 환경 또 다른 사람의 뭐 인터뷰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설 수립, 뭐 누구누구의 행동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이렇게 할 것이다. 뭐 철수는 뭐 아침을 먹고 학교를 오지 않았을 때 뭐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행동 지원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예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1강에서 살펴봤지만은 그 뭐 배경 사건이나 이제 선행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하는 방법. 또 두 번째로 그 이제 대체 행동, 뭐 이제 대신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중심으로 이제 지도하는 경우. 또 세 번째로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을 뭐 다른 말로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지원의 관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뭐 동시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케이스고 경우이냐에 따라서 선택해 가지고 중재를 실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수정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선행 사건이나 배경 사건 중재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아까 같이 이제 아침을 먹지 않아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뭐 부모님이 좀 신경을 써서 아침을 먹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문제 행동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어떤 배경 사건이나 선행 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긍정적 배경이나 선행 사건을 또 도입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대체 행동 지도에서는 이제 동일한 기능의 대체 행동을 지도하되 이제 그 행동이 뭐 위험하다든지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중심으로 대체 행동을 지도할 수가 있고, 또 대처 행동을 안내하고 또 능력 신장을 위한 일반적 기술들을 또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 행동이 의도한 그런 결과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또 교수적 피드백이나 뭐 논리적 결과 같은 것들을 또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위기 관리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장기적 지원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 문제만 그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바르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삶의 양식의 어떤 변화, 또 지속적인 지원 전략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 요소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요 그림은 이제 2014년 중등 특수학교 이제 임용 시험에 또 실제 기출이 되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 주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그리고 아웃컴이 되겠죠. 그리고 자료, 데이터, 그리고 실제, practice, 그리고 체계, 시스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제 스태프들에게 필요한 교수적 또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기반이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자료는 이제 수집되어야 될 정보, 또 실제는 이제 증거 기반의 어떤 중재와 전략, 또 네 번째로 성과는 이 학생의 그 사회적 능력과 그 학업 성취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학교 차원의 어떤 긍정적 행동 지원에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이제 잘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추후에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한 몇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이제 IEP라든지 뭐 생활 기록부라든지 뭐 아이의 뭐 발달 뭐 검사 기록지라든지 뭐 이런 보관된 기록들이 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평가서나 뭐 설문지, 또 세 번째로 이제 면담의 어떤 결과, 또 직접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찰했던 뭐 그런 기록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 보시면은 그 73페이지 보시면 그림 2-6으로 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슬라이드에는 담지 않았지만은 뭐 간략하게 살펴보신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있는가, 뭐 자료를 사용하여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면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오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중재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재 계획 실행을 이제 감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잘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뭐 방법적인 측면이나 빈도적인 측면 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재 효과 파악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축하거나 또 변화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한번 바뀌었다고 이게 뭐 계속 변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를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의사 결정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뭐 그 나중에 이제 행동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기초선 뭐 중재 유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계속 이제 그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어떤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요소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교직원의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교사들 간에 또 또 학생과 어떤 관리자들 간에 그 어떤 긍정적인 목표를 최대한 공유하는 것, 또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공유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원팀이 되어야 어떤 목표 달성에 훨씬 유리하겠죠. 또 두 번째로 이제 학교 행정가가 지도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교직원이 이제 서로 협력한다든지 또 목표와 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자료에 근거한 어떤 주기적인 평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요소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동 지원을 학교 차원에 이제 적용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탐색과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는 실제 검토 교직원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도입 단계에서 이제 초기 실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작은 규모의 실행을 실시하게 되고, 또 세 번째 전체 실행 단계에서는 학교 내에서 모든 장소로 실행을 확대하거나 또 학교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 자료 수집과 평가 절차를 개발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과 유지 단계에서 이 지속적 실행 능력을 또 키워 나가고, 또 정책 개발이나 예산 확보, 또 리더십 배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제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에 좀 적용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설적으로 이제 주어진 문제 행동은 이제 공과 시간에 과제를 주면 소리를 지르고 이제 친구를 때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 PBS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기능 분석을 한다. 원인이 무엇인지 또 목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과제를 하면 소리를 지르고 친구를 때리기 때문에, 그죠? 과제라는 거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줬을 때 소리 지르거나 친구를 때리는 행동 대신에 뭐 과제를 뭐 충실하게 한다. 혹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능 진단을 우리가 해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ABC 이제 기능 평가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경이나 선행 사건을 A, 그 다음에 행동을 이제 B,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결과를 C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해서 ABC를 우리가 쭉 확인해 보면은 이 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배경 사건, 선행 사건 A는 이제 공과 시간에 과제를 준다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난이도를 좀 낮춘다든지 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렇게 조금 뭐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A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공과 시간에 과제를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B 행동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친구를 때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행동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세 번째로 이제 후속 결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안 좋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에 따른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행동의 기능은 이제 과제를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죠? 과제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회피하는 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선행 사건 중심의 어떤 말씀드렸죠. 과제의 난이도를 좀 수정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대체 행동을 또 그 지도한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친구를 때리는 것 대신에 뭐 과제를 부여받게 되면 휴식 시간을 이제 요청하도록 지도한다든지, 또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과제 후에 받을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또 네 번째 장기적 지원으로 이 행동 계약서를 좀 쓰거나 일관된 보상 체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화된 그런 행동 지원 중재 평가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을 가든지 또 교육봉사 활동을 가든지 특수학급이나 또 특수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찰자나 또 중재자나 또 교사로서 이제 현장을 경험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의 어떤 형태나 문제 출제 경향들을 좀 보시면 이론적인 것만 절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례에 근거해서 어떤 뭐 교사와 뭐 부모의 대화이다. 이 대화를 통해 뭐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뭐 학생의 평가 기록 결과라든지 뭐 교사와 교사의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예시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긍정적 행동 지원 평가 사례 연구 1을 보시면은 이제 땡땡이가 흥분했을 때 혼자 쉴 수 있는 빈 의자에 앉아서 차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과제에 지속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강화물을 이제 제공해서 과제의 지속 시간을 점점 늘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과도 뭐 학교에서는 잘하는데 또 과정에서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정과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지원 계획을 잘 실행했는가라고 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제 프리맥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싫어하는 것도 해야 이제 그걸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활동을 끝내면 원하는 활동이나 강화물을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 교수를 위해서 이 활동 중에 휴식 시간을 또 제공하거나 이제 자료를 좀 다양하게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화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는 이제 과잉각성 상태가 되었을 때 너무 이제 흥분하거나 좀 업돼 있을 경우에는 그 에너지나 그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교실 밖으로 나가라 한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빈 의자에 잠시 앉아가지고 좀 흥분을 가라앉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중단하여 되는 결과가 있는가 해서 스스로 이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제 좋아했던 어떤 과자를 제공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잘 했는데 이제 과자가 이제 어디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과자를 뒤져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먹는 광화물은 이제 좀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평가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두 번째 이 사례 연구에서도 이제 2017년 동일하게 이제 뭐 교육적 중재나 뭐 의료적인 어떤 치료를 병행해서 이제 수업 참여 행동이 여기서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동 행동과 이 자리 이탈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시작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학부모님과 간밤에 있었던 일, 또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행동 추진력을 이용해서 땡땡 학생이 선호하는 과제를 먼저 제시한 후에 다 하도록 이제 강화를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로 이제 시각적 일과표를 제시하면은 그 시간표를 보고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2009년 유아특수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또래에게 물건을 던지는 그 세영이의 문제행동의 분포표이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제 쭉 날짜 그 이제 가로축에는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이제 그 일과표와 그렇게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세영이가 이제 어떤 시간에 이제 주로 이제 행동 문제를 보이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자가 우리가 지금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제 진하게 표시된 경우, 또 이제 빗금으로 표시된 경우, 이제 하얗게 표시된 경우로 나눴을 때, 이 가장 진하게 발생했을 때가 이제 5회 이상 그 행동 문제가 물건 던지기가 발생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빗금 쳤을 때가 이제 1회에서 5회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흰색으로 됐을 때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특히 이제 월, 화, 수, 목, 금으로 했을 때 월요일 날 2교시, 3교시, 4교시가 특히 이 문제 행동이 많이 5회 이상 발생했고요. 또 이제 그 요일별로 본다면은 이 4교시가 이제 나눔 활동 시간에 특히 5회 이상 그 이제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보기 1번은 습득해야 할 새로운 행동, 그다음 2번은 문제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대체 행동, 또 세 번째는 문제 행동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절차라고 되어 있죠. 또 네 번째는 이제 보다 자세한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시간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제공해야 될 강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요일별로 봤을 때 이 네 번째 시간, 그 이제 나눔 시간에 이 이제 세영이의 문제 행동이 좀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4번으로 쉽게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 학교 차원의 어떤 그 상황에서 이 이제 행동 발생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뭐 다양한 원리, 뭐 스키너라든지 그죠, 반두라라든지 뭐 조작적 조건화라든지 이제 행동 형성,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제 중특에서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현수의 부적응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김 교서가 실행한 조직들이다.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조치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순서가 이제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스탑 하셔가지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디귿, 미음, 니은. 그래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이 그죠? 이제 표적 행동을 우리가 이제 설정하고 강화와 그 다음에 처벌 또 자기 점검법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자리 이탈하기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그래프나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수치화를 해서 김교사의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역, 리을, 디귿, 미음, 니은으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적용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중심의 긍정적 행동 지원도 있지만 또 이 학교 차원, 또 구조와 집단 차원의 행동적 지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중재에 대한 반응에 근거해서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 또 이제 대체행동 중심의 중재, 또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학교 차원의 구성 요소, 또 실행 과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의 학습활동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은 개별 학생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과 어떻게 다른가? 또 두 번째, 교직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로, 학생의 행동을 지원하는 실제가 증거에 기반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증거 기반 실제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번째로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에서 의사결정을 자료에 기초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행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뭐 아까 이제 미국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학급이나 뭐 일반 학교에서도 모든 교사들이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수업 혹은 뭐 팀 티칭을 한다든지 한 수업에 여러 명의 교사나 이제 관찰자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 부분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 수업에 이제 누가 다른 교사가 오거나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어떤 교육 환경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 5가지이기 때문에 2주차 1강에 2가지, 또 2주차 2강에 3가지를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활동 시간을 좀 확보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이제 올해까지 나온 문제들을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드리면은 기출 문제를 다
풀으셔가지고 과제로 또 제출해 주시고, 또 학습활동 글쓰기 매 시간 마지막 수업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작성하셔서 기한 내에 수강도 하셔야 되지만 기한 내에 작성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3차 3장 행동의 기능평가와 가설 세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주차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